조선에는 조선 4대 도적이라 하여 총 4명의 도적이 존재합니다. 연산군 제위 시절 충청도 일대에 동해번쩍 서해번쩍 출몰하며 활약했던 홍길동, 그리고 명종 제위 시절에 백정 출신으로 황해도에서 도적으로 활약한 임꺽정과 신출귀몰한 도술로 사람들을 역병에서 구제하던 전우치, 더불어 숙종 제위 시절 빼어난 무예 실력을 겸비한 날쌘돌이 장길산이 있었습니다. 명종이 재위하던 시절 끊임없는 왜구들의 약탈과 외란으로 인해 나라의 곳간이 말라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그들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비가 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더불어 조선 정부와 정치인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권력 욕심에 눈이 멀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당시 명종을 대신해 섭정을 하던 문정왕후도 불교에 대한 지나친 믿음으로 나라의 모든 재산을 절에 가져다 헌금할 정도였으니 당시 조선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1555년에 일어난 을묘외변은 진압되었지만 여전히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조선은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든 권력의 핵심이었던 윤원영이 자신의 첩인 정란정과 함께 살생부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목숨을 쥐락펴락하였으며, 자신의 권력으로 죄를 지어 사형이 될 사람도 뇌물을 받고 무죄로 석방하는 등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더불어 노비 및 농지들을 막대하게 빼앗으며 개인 사유재산으로 만들게 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져만 가게 됩니다. 한편 경기도 양주 지역의 백정 출신이었던 임꺽정은 자신의 출신 성분이 백정이다 보니 일반 백성들에게조차 차별을 받아야만 했는데, 목이 말라 동네 우물을 갈 때면 백정 주제에 감히 우물을 먹냐며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임꺽정은 당시 조선의 정치적 혼란과 관리들의 부패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황해도 및 함경도를 중심으로 각지의 관아와 민가의 재물을 훔치며 악명 높은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이때 임꺽정이 한 고을에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길 꺼려하여 숨기 바빴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임꺽정이 의적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많지만 실제로는 양반 서민할 거 없이 재물이 많으면 다 뺏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의적보다는 정말 도적 집단에 가까웠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임꺽정은 백성들의 도움으로 매번 잡힐 뻔한 위기에서도 탈출하게 되는데, 이는 백성들의 고를 빼먹는 지방 탐관 놀이들을 임꺽정이 직접 나서서 처단하고 두들겨 패니 일종의 대리만족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싶으며, 오히려 자신의 근거지가 어디 있는지 또는 임꺽정이라는 사람에 대해 고발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어도 찾아내어 배를 가를 정도로 포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임꺽정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그 기세가 날로 드세졌는데, 체포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해도 개성부의 포도관 이혁근이라는 사람이 임꺽정을 쫓다 살해당하거나 자신의 와이프를 잡아 노비로 만든 봉상군수 이음래라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계획하는 등 임꺽정 일당의 위세는 더해졌는데, 이로 인해 빨리 임꺽정을 잡아들이라는 정부의 독촉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잡아다 놓고 임꺽정과 한패라 하여 고문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결국 임꺽정의 참모로 활약했던 도적 서림이 붙잡히게 되는데, 임꺽정이 거느리던 세력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서림은 광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임꺽정의 형 가도치와 행동대장 김세준 등 임꺽정 일당들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도록 조선 영토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임꺽정도 황해도 서흥에서 끝내 붙잡히게 되면서 그의 악랄했던 일생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조선왕조 이야기로 돌아와 문정왕후의 오랜 섭정이 1553년에 끝나면서 근 10년간 스스로 전국을 헤쳐나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던 명종이 갑작스레 자신의 왕세자인 순혜세자가 병에 걸려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되면서 정치적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사를 돌보지 않고 시리에 빠지게 되자 정기에 물러나 있던 문정왕후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약 2년이 지난 후 문정왕후마저도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면서 조선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 사람들은 불려우 같은 년, 독한 년, 더러운 년이 죽었다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조선왕조실록의 문정왕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윤씨는 천성이 강하고 문자를 알았다, 그로 인해 윤씨는 사직의 죄인이라고 할 만하다 라는 식의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였는데, 문정왕후로 인한 폐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정왕후가 죽고 문정왕후의 후광에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윤원영과 정난정은 독살해버린 윤원영의 정부인에 대해 계모인 강씨가 관아에 고발하게 되면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 둘은 유배지에서 함께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의 13대 국왕인 명종도 병으로 죽게 되는데, 유일한 자식이었던 순혜세자가 이미 일찍 요절하였고 자식들을 두지 못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11대 국왕 중종의 서자인 덕흥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을 양자로 입적하여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조선의 암군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14대 국왕 선조였습니다.